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은 시황방송이 아니고요, 거시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 또는 인상 이렇게 결정을 하는 날은 대부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격인 FOMC, 폼C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폼C가 3월 17일, 18일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 후에 미국의 주가가 8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넘게 폭락을 했죠. 다행히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밤 10시 3분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70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런데 몇 분이 제 글에 댓글로 그리고 메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이렇게 무식하게 내리느냐, 결국 경제위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2019년 내내 미국 경제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느냐, 3번 인하했었죠. 경제위기 온다, 1년 내내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 간만에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경제위기 시작되는 것이냐,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0.5%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17일, 18일 FOMC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긴급하게 인하했고요.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가 됐습니다. 과거 이렇게 전격적으로 FOMC가 아닌 긴급 미팅에서 금리를 내렸던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 다음에 0.25%가 아니라 오늘처럼 0.5% 전격 인하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지난 20여 년이죠. 약 20년, 거의 30년이네요. 30년 동안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지금 맨 왼쪽 동그라미가 2개 붉은색으로 있죠. 저 시기, 첫 번째 시기는 2000년 나스닥 버블 붕괴됐던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위기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저 시기에 2번 이런 긴급 미팅에서 금리를 올렸었고요. 0.25%가 아니라 0.5%씩 그보다 더 많이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시기입니다. 즉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긴급 미팅에서 그리고 0.25% 이상 올렸던 시기는 왼쪽 보이시죠? 2000년 나스닥 버블 붕괴 시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번에 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이게 또다시 2000년, 2008년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할 만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긴급한 인터미팅이라고 하는데요. 긴급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최근 20년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빨간색 98년 10월, 저게 아마 롱턴 캐피탈인가요? 그 러시아 투자를 잘못했던 친구들이 거의 파산했을 때, 한국으로 쓰는 그때 그 IMF 외환위기 근처죠. 그때 이후에 나머지 총 6번이 있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7번이죠. 이게 전부 다 2001년, 2007년, 8년 금융위기 직전이나 금융위기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긴급 미팅,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넥스트 1년 정도를 보면 98년을 빼고는 전부 다 모조리 다 저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008년, 2007년에는 무려 58%가 하락했고요.
2001년 나스닥 버블 붕괴 이후에는 54%가 빠졌었습니다. 정말 대폭락했던 거죠. 지금으로서 보면 지금 다우지수가 약 28,000 넘으니까요. 14,000포인트가 1년 동안 빠졌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메일로 그다음에 댓글로 주셨던 분들이 하셨던 얘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즉 이번 전격적인 금리 인하도 과거 2000년, 2008년처럼 주가 폭락, 그건 꼭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와 아니면 인상, 기준금리 인하나 인상과 S&P 500 인덱스의 과거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과거 기록을 좀 수원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인하할 때 증시가 올랐든지 아니면 인상할 때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증시 수익률인 금리 인하에서 좋았는지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에 좋았는지,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나빴는지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와 S&P 500 인덱스를 위아래로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밑에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기준금리고요. 위에 검정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S&P 500 인덱스입니다. 그 중에 파란색 동그라미 2개, 2000년, 2003년에는 13번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내렸어요. 그때는 그 기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S&P 500 인덱스가 51%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7년에서 8년, 저 때는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까지 인하했었죠. 저 시기에는 밑에 보이십니다. 보실 수 있죠. 마이너스 58%. 거의 반토막 이상이 폭락했죠. 즉 금리를 저렇게 연속해서 인하하면 주가가 미국에서는 다 빠졌었다. 2000년 나스닥 버블 때는 51% 마이너스,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8%였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 왼쪽에 빨간 박스, 금리 인상 시기 2004년에서 6년, 저 시기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려 9번 연속 패드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렸을 때는 57%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시기는 이 20년 페드 기준금리와 S&P 500 인덱스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는 증시 하락기와 맞물리더라. 이렇게 이거는 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금리를 연속해서 전격적으로 인상했던 시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2004년에서 6년까지,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9년까지 이 두 번의 시기에 S&P 500 인덱스는 대세 상승기로 수익이 좋았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8년 12월까지 이때까지는 57%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 대단했죠. 반대로 금리를 연속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인하했던 시기가 앞에 그림에서 보셨죠.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 이 시기에는 앞에 2000년에서 2003년 이 시기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51%,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8% 폭락. 자, 그렇다면 19년에서 20년 연속으로 3회, 그 다음에 올해, 어제, 전격 1회 이렇게 연속으로 4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냐? 결국 이번에 주가 폭락하고 경제위기 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만하죠.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항상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진짜 찾아서 봐야 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 사이에 그냥 빠졌네. 연속으로 금리 내리니까 하락했네. 이렇게 결정한 것만 보고 그러면 2019년, 20년 연속으로 4번 전격적인 금리 인하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도 주가 폭락하겠네? 이렇게 서둘러 결론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난 2번 연속적으로 금리를 하락해서 주가가 5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8%, 이때 빠졌던 시기가 언제냐? 2000년 나스닥 버블과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주택버블 붕괴, 이 두 가지 시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점, 이 금리 인하 시기와 버블 붕괴 시점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번은 둘 다 버블 붕괴 후에, 버블 붕괴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버블을 관리했던 게 아니라 그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아 뜨거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블이 붕괴 이후에,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면 회복이 바로 될 것 같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버블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파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이 무엇이냐? 제가 쓴 책 돈의 감각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를 갚기 시작하면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 왜? 돈을 더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고 부채 디플레이션이 곧 경제 위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즉 나스닥 버블과 주택 버블이 붕괴되자 신용 파산자가 발생을 했고 그 신용 파산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대출을 더욱더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망한 사람이 다 망한 이후, 즉 빚이 못 갚을 사람은 다 정리될 때까지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왜? 돈을 갚으면 갚을수록 돈이 사라지는 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모순이잖아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2000년, 2007년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금리를 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디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경제 위기로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재선할 때까지 제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빨리 금리 내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000년, 2003년, 2007년, 8년에는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려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주택버블, 나스닥버블,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그럼으로써 돈을 빌려서 그곳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파산한 후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금리를 연속해서 내렸습니까? 작년 3번은 중국과 미국의 분쟁,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내렸어요. 그것. 버블이 아닌 외부 변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즉 디폴트가 생겼거나 신용이 축소되는 부채 디플레이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외부 변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미리 내려라. 이거라는 거예요. 즉 외부 변수 때문에 신용이 축소되면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향후 신용 확대 및 소비 및 소득 증가를 다시 한번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금리를 내려버린 거죠. 물론 그게 해법이 되느냐? 해법이 되지 않죠. 해법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채를 갚는 것이에요. 하지만 해법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다 디폴트 나서 경제위기 오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법은 못 되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 악화를 막지 못하면 안 되니까, 막지 못하면 곧 경제 위기로 가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 것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2000년, 2007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처럼 동일하게 폭락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상승미수의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0.5%를 금리 인하하자마자 미국 증시는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무려 800포인트 다우지수가 급락했느냐. 그 이유는 뭐야? 성현아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제가 이미 아침 7시도 안 돼서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다가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 게시판에도 올렸던 겁니다. 이게 즉 CNBC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파월 의장이 어제 금리를 전격 인하 발표를 하고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한 거, 0.5% 인하한 거 외에도 다른 방안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자 파월 의장은 이번 인하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노 한마디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대답은 야 지금 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이 말을 기다렸는데 그냥 노 고려치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리자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즉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거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네 라고 시장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석과 동시에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0.5%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할 생각 없다는 뉘앙스만으로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를 이렇게 외부 변수, 미중력 분쟁이나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 같은 문제로 충격이 생기면 결국 유동성을 퍼붓습니다. 유동성을 퍼붓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를 하는 통화정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시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경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왜 그러냐. 특히 이번의 경우를 보면 서플라이 측면, 즉 공급자 측면과 디맨드, 수요 측면에 둘 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일자리 날아가고 일자리 날아가면 개인들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일거리를 제공하려면 재정정책을 해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한국은 최근에 오늘 발표했죠. 약 12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정정책인 거예요. 재정정책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필요하고 수요자 정책은 통화정책이에요. 왜? 은행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대출 금리가 떨어져서 금융 비용이 줄고 그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재정정책, 서플라이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왜 미국은 한국처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어렵게 돼 있느냐? 그건 정치 구조 때문이에요.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고 미 의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경기 부양해야 돼 추가 경정 예산 해줘.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일자리, 정권이 중요한 거지 국가 경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정책을 하기 어려운 정치 구조인 상황에서 양적 완화나 자산 매입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여지를 열어뒀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말실수를 해버린 거죠. 열이 받았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또 트윗으로 날려서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의 오토파일럿처럼 말실수한 것처럼 똑같죠. 더 이상 없어. 노 해버리고 가버렸으니 그 말을 안 해버렸으면 상승의 모멘텀으로 그냥 지속될 수도 있었는데
안 해. 그랬더니 증시, 재료 소멸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800포인트나 빠진 것입니다. 즉, 금리 인하를 2000년, 2007년처럼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올랐어요. 왜? 왜 올랐느냐? 코스피 장 시작 전에, 이게 지금 뉴스는 9시 40분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이미 9시 전에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른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것으로 안 돼. 3월 17일, 18일에 열릴 예정인 FOMC나 4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최대 0.5% 더 내릴 거야 라는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죠.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이 S&P 500 인덱스 선물 차트예요. 선물 5분 차트인데요. 쭉 내렸다가 저게 7시죠. 저게 한국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부터 S&P 500 선물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월가은행들이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를 인터뷰를 하면서 밀어냈어요. 거기에 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맨 먼저 버지니아 주부터 바이든 후보가 슈퍼 화요일에서 샌더스를 이길 첫 번째 신호를 거의 동시에 내보내줌으로써 S&P 500 선물 차트도 오르고 한국 지수도 시작과 동시에 한 5분 지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확진자 증가의 감소세. 보시는 그림, 뉴스원에서 나온 그림이죠. 어제 원래 전날 599명 증가했다가 확 늘어버려서 851명. 우리 주가가 밀렸죠. 제가 어제 그저께구나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0.5% 금리 인하와 함께 한국에서 거대한 실험, 대구 검진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 숫자가 증가세가 둔화되어야 한다. 감소세로 전환되어야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435명, 전날보다 거의 반절 정도 증가세가 감소해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국에서 먼저 빵 올라버렸고, 현재 밤 10시 25분 미국 선물 시장도 다우지수 기준 7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지난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저는 좋게 보고요. 반대로 증가세가 저 감소를 했다 다시 올라가 버리면 주가 다시 우리 위험한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은 그것에 달렸다. 그것만 감소세가 된다면 미국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금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